걸 보고요. 다음에 시장론하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도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저까지 하면 좀 애매하게 좀 시간을 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일단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태일까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일까요?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균형을 못 잡았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계속 등장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움직임이에요. 등장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계속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자꾸 변하는 상태죠. 그런 변하는 상태가 균형이 아닌 상태고요. 균형인 상태에서는 딱 멈춰버리는 상태예요. 그 멈춰버리는 거는 수요하고자 하는 이 수량과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똑같을 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에서의 가격. 그 상태에서의 가격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이 멈추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 그래요.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똑같지가 않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거나 작다는 얘기죠.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떠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같지 않다는 거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과 공급 그래요. 이 상태를 초과 수요합니다. 자, 이걸 제가 위에 썼죠. 위에. 초과 공급을 위에 썼어요. 초과 수요를 아래 쓰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상태는 머릿속에 이제 연상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상을 해도 돼요.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등장하고요. 무대 왼쪽에 수요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급을 쓰고 왼쪽에 수요를 썼어요. 공급량이 더 많은 것은 무대 오른쪽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 있는 상태예요. 왼쪽은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이러면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요. 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여기 지금 등장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예전보다 내려갔잖아요. 그럼 수요하려고 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겠죠.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무대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있죠. 무대 왼쪽에. 무대 오른쪽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무대에 등장해 있던 사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려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제 중개사무소에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거죠. 물건 내놓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물건을 보러 왔다가 가고 다음 날 사겠다고 이제 왔는데 어제 알아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알아본 가격에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보고 간 후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물건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올린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 가격이 이미 어제 본 가격과 달라요. 하루 사이에. 자, 이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가격에는 이제 못 사겠다라고 하고 발 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계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조절이 생긴다. 조절이.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루 사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격이면 이제 팔고 좀 시세 차익 남기고 나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더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수요 공급 수량이 같아지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 조금 전 시간에 뭘 했어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이런 거 했죠. 지금 이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했죠. 맞나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가 하고자 하는 양, 공급이 무대에서 자꾸 움직임이 나타나죠. 이게 수요량 변화였어요? 수요 변화였어요? 수요량 변화죠. 공급량 변화였어요? 공급 변화였어요? 공급량 변화였다고요.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니까. 됐나요?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말로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요. 여기 공급 곡선이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가격이 이 높이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가격이 이 높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수량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더 많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공급. 위에 그랬죠. 위에. 위, 아래 이렇게. 초과 공급인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때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지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죠. 아직은 누가 더 많아요? 공급량. 육안으로 보시기에 아직은 누가 더 많아요? 이러면 같아요? 확실해요? 비슷한데 얘가 더 길거든요. 지금 수요량이 더 길어. 이제는 얘가 더 길어져 버렸어. 이제 불편하다고요. 똑같은 길이를 나타내야 같잖아요. 각각 나타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겹쳐서 그리는 겁니다. 겹쳐서 그리면 똑같은 길이를 나타내는 게 어디예요? 교차하는 지점, 요점이죠. 요점. 여기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뭐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에요. 위가 초과 공급이라고요. 위가 초과 공급. 아래는 여기라면 말이에요. 여기라면. 이 아래라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적지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초과 수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까지가 수요란 말이에요. 이제는 수요 곡선이 이러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여기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여기예요.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공급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면 같아진다고요. 여기에 균형이라고요. 여기. 됐나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더 쉽겠어요? 훨씬 쉽죠. 훨씬.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문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보니까. 물론 그래프로도 출제가 되고요. 자, 아무튼 요 상태, 요게 이제 균형 상태고요. 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균형점. 요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그래요.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균형이 결정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결정돼요. 하나는 균형 가격, 하나는 균형 거래량.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쉽게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자, 이렇게 균형이 결정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충격을 주면 이제 균형이 변하는 거예요. 조용한 상태에서 충격을 줘버리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자, 그 균형이 깨지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깨질까요? 요놈들 때문에요, 요놈들. 조용하던 동네에 늘 한 달에 뭐 한 50건씩 체결이 돼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평당 1,000만 원의 가격에 50건씩 체결이 돼서 중개사무소가 그냥 그만 먹고는 살아요, 다들. 다들 이제 공인중개사무소가 먹고는 사는 동네에 그 지역에 무슨 공기업이 그쪽으로 온대요. 터졌어, 이제. 무슨 공기업이 온다고 해서 생산 원가나 이런 게 바뀔까요? 생산 원가에는 변하는 게 없죠.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요인은 공급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공급 변화는 없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공급 결정 요인은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수준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그게 아니죠.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 이러면 교차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지금 요게 교차점이 균형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균형 상태로 바뀌겠죠. 교차점이 바뀐다는 것이 요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균형이 결정될 때는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만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지만 그 결정된 균형이 이동을 할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나서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을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 수요 변화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균형이 바뀌는 거를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그걸 알면은 나중에 정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를 자꾸 말씀드렸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그냥 그만 50건씩 체결되면서 평당 1,000만 원에 거래되던 동네에 공기업이 들어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거래량이 50건이었다는 얘기는 평당 1,000만 원에 물건 내놓는 사람도 50명, 그걸 사가는 사람도 50명이었다 치자고요. 평당 1,000만 원에. 근데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물건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는 거죠.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거는 얼마밖에 없는데. 내놓는 거는 50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내놓던 그 평당 1,000만 원에 50 계속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늘 내놓던 물량이 유량으로 50건씩 내놓았던 사람들인데 이번 달에도 내놓는 건 50건 내놓는데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균형이 깨진 거죠. 이제 균형이 아닌 거죠. 찾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으로 늘었다 쳐보세요. 물건은 50개 내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100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수요 곡선이 없어지면서 평당 1,000만 원에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예, 물건 내놓는 거는 그냥 여전히 50인데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제 또 이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항상 가격이 변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조정.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건 1,000만 원이면 이제 살려고 왔던 사람들도 그 다음날 계약서 쓰러 가니까 벌써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려던 사람 중에 일부는 포기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계약서는 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과정에서 50건보다는 물건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서 쓰는 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거래 건수가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는 거래 건수가 늘어나겠죠. 거래 건수, 체결 건수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가 있는데 북적거려지면은 거래 건수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죠. 지금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북적북적거리고 있죠. 그러면은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북적거려지든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북적거려지든 시장이 북적거려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가격의 변화가 다른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더 북적거려지느냐 한산해지느냐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게 된다면은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가격은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량과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좌우로 보는 것이고 가격은 상하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균형의 이동을 보세요. 10페이지에 균형의 이동, 그 프린트물에 균형의 이동에 변화 요인에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균형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죠.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균형량 감소라고 돼 있죠. 그 균형량에 있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왼쪽에 변화 요인에 있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와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러면 뭐예요?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균형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균형 거래량 감소. 이렇게 그 말 따라가면 돼요. 균형 거래량은. 근데 균형 가격을 보세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매니에 수요만 증가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위로. 근데 수요만 감소할 때는, 수요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이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 상승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자, 증가 옆에다가는 화살표를 위로 표시를 해보세요. 수요만 증가 옆에. 수요만 증가 옆에 화살표를 위로. 균형량은 어떻게? 증가니까 화살표 위로. 균형 가격 상승에 화살표 위로. 자, 수요의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럼 수요만 감소일 때는 해보세요. 수요 감소면 화살표 아래로. 균형량 감소 아래죠. 균형 가격 하락 아래죠. 수요의 경우에는 요 세 놈이 화살표가 다 일치하죠.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보세요. 증가까지는 같아요. 균형량은 항상 그 증가 단어 따라간다고요. 화살표를 위로 하잖아요.
공급만 증가 화살표 위로, 균형량 증가 화살표 위로. 근데 균형 가격은 하락이니까 아래로죠. 예, 공급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공급만 감소해서도 마찬가지죠. 화살표 아래잖아요. 근데 균형량 감소 화살표 아래인데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경우에는 그 세 녀석이 화살표 방향이 다 일치해요.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맨 끝에 균형 가격 부분에 가서는 화살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사실은 이 정도면 엄청 자세히 아시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거의 시험 치기 직전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거까지 아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뛰어나거나 제가 뛰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아주 높아서 아니면 제가 잘 가르쳤거나. 자, 아무튼 이제 균형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균형의 이동을 더 하기는 해요.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두 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더 높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번 순환은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력성. 자, 균형까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균형의 결정 이동까지 했고. 자, 이 탄력성은 원래는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물리학에서 나온 말인데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물리학에 나온 개념을 이게 경제학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는 어떤 이제 충격을 줬을 때 반응의 크기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떨어뜨렸을 때 많이 튀어오르는 것은 탄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적게 튀어오르는 것은 탄성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충격이 변하는 정도보다 그 반응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면 그런 탄력적이다라고 하고요. 충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심코 던진 말에 막 발끈하는 이런 경우는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인 거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충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 비탄력적인 거죠. 지난주엔 그 이제 100만 명 시위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변화가 별로 없죠. 이런 무슨 현상이요? 굉장히 비탄력적인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런 비탄력적인. 처음에는 좀 반응이 보이는 것 같더니 이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수요 공급에서는 충격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독립변수예요. 그게 충격을 주면은 종속변수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격이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관련재 가격이 이게 충격을 주면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죠. 이게 이 반응의 반응. 수량 변화라는 말이에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변하면 그거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이 변하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이 오세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수량 변화 크기 정도를. 이게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 게 탄력성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요의 탄력성을 제대로 하면 공급의 탄력성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도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그럼 빨리 아니라 해도 속으로는 이제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할까 말까. 아니라 해도 빈말이라도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그게 인간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공부가요, 사실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 앞으로 재산을 형성할 친구들이죠. 앞으로 재산을 형성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아직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친구는 앞으로 집을 뭐 살 수도 있고 뭐 세를 얻을 수도 있고 할 때 그거 하나 알고 모르고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실무에 나가서는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또 분야가 다양하게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실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일하는 거 보고 무슨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개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중개 일을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객으로 올 수도 있죠. 땅을 필요로 하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서 개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경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경매하는 사람 만나서 또 경매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기회를 얻으려면은 일단은 뭐 그쪽으로 나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이 지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정말 권할 만한 그런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가 창창하잖아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저걸 알았더라면은 지금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기도 해요. 정말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했고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냥 백면서생이라고 하죠. 백면서생. 백면서생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글만 읽었다는 얘기. 글만. 백자가 흰 백자입니다. 면자가 얼굴 낫 면자요. 흰 얼굴. 빛을 안 보고 늘 책만 보니까 글서자 서생. 그냥 하얀 그냥 얼굴빛으로 그냥 책만 읽는 글만 읽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죠. 그게 인간은 좀 골고루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골고루.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전인 교육 다양하게 감성과 지성, 체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겸비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의 교육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옛날 제가 공부할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막 좋은 대학 막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고 주입식 교육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이 공부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서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1년 참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합격해서 실무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나간 사람들 많아요. 뭐 개발 쪽이라든가 경매 쪽이라든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자, 아무튼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이제 공급의 탄력성도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아까 수요 결정 요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었고요. 가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하고 관련재 가격까지는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고, 그죠? 그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뭐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한다. 그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래요. 수요 소득 탄력성. 다음에
아까 제가 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그랬죠. 사과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는 요놈은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배 가격이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가격 탄력성 할 때는. 근데 지금 여기는 밑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요. 자, 요거는 배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가격이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래서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에요. 배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고 사과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자, 이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탄력성은 원래는 이 수요 공급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탄력성과 다 관련돼 있어요. 물론 다른 거 앞에 수요량 변화 이것도 있긴 한데 다 탄력성하고 다 관련이 돼요. 자, 아무튼 요거에 제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에서 이렇게 썼죠. 분자에 뭐가 가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클수록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에 수량이 들어가야 돼요. 수량이.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들어가요. 분모에는 여기서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그냥 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자는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요량 변화율이고 분모는 소득 변화율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재화가 XJ 가격이 변한다면 XJ 가격 변화율 이렇게 한다면 수요량은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거죠. XJ 가격 변화율분의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변자를 쓰고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백분율로. 그러니까 이거 퍼센트 계산하는 건 다들 하실 수 있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별로 반응이 없어서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몰라요? 그럼 이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고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는 그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로 하면 돼요. 계산기 두드릴 수 있으니까. 계산기는 두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에서 가격이 180으로 상승한다 이랬을 때 몇 퍼센트 상승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퍼센트 계산하는 거는 그 숫자가 돈이든 돈이 아니든 숫자로 나오면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세요. 수량이 150개에서 180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든 가격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든 15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로 늘어났다라고 하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바꾸어서 150만 원이 나가서 180만 원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150만 원이 180만 원으로 변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이럴 때 계산 어떻게 하죠? 150만 원 나가서 180만 원 들어오면은 수익률 계산할 때 분모에는 뭘 넣어요? 원금 150분의 하잖아요. 원금 얼마 분의? 150분의 원금은 150만 원인데 얼마의 수익이 났어요? 그 30의 수익이 났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퍼센트 계산하는 방법이라고요. 이제 이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계산기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자,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0.2가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면 0.2 나옵니다. 근데 0.2는 몇 퍼센트? 20% 이렇게. 이거는 아시죠? 0.2가 20%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00에서
840으로 이제 수요량이 줄었다. 자, 이러면은 960으로 줄었다. 960으로 줄었다. 이러면은 이거 퍼센트 어떻게 계산해요? 1200분의 마이너스 240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1200만 원이 나가서 960만 원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손해본 거죠.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0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제 퍼센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수요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이 가격이 150에서 18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1200개에서 960개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은 여기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항상 음수가 되죠. 항상 음수가 되는데 이 탄력성 음수로 나타내면 불편한 점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낸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고 20%잖아요. 이게 가격이라고 치고 이게 수요량이라고 치면 이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하니까 이럴 때는 플러스 20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뭐로 나타낸다? 1로 나타내는 거예요. 됐나요? 얘만 그래, 얘만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표시할 때는 이제 양수로 표시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떼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요. 그건 이제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유가. 다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공급의 무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공급량 변화율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위에 수요 탄력성만 제대로 돼 있으면 밑에 공급 탄력성 뭐 별로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부동산 학교로는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원래 이제 이번에 10문제 가까이 나왔는데 작년엔 7문제, 재작년엔 11문제. 그래서 최근에 그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 요거 퍼센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그렇고요.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이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 수요가 여기 오죠. 가격 여기 오죠. 수요가 여기 오죠. 가격 여기 오죠. 소득 여기 오죠. 그래서 공식 외우기 쉽게 하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별거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요 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인 것을 기준으로 1이면은 1 요거를 단위라 그래요. 단위. 헛단자. 1인 것을 단위라 하고요. 요때를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럼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면은 분모보다는 분자가 크다라는 거겠죠. 숫자가 클수록 탄력성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량 변화 이게 더 크면.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그래요. 탄력적.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 적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으니까 0.9, 0.8, 0.7 작다가 아직 0보다는 크고요. 얘가 완전히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예요. 분자가. 수요량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는 완전 비탄력적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 1보다 크다가 얘는 이제 무한대보다는 아직은 작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 탄력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수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량이 무한대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요 개념은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고요.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 개념은 이제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탄력성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수량 변화가 크다. 탄력성이 작다, 수량 변화가 작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탄력성의 종류가 있죠. 바로 이번에 탄력성의 종류에서는 그 표의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씌우고 나머지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의 탄력성은 다시 더 세분해서 표로도 말씀을 드렸죠.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어려운 거 있죠. 뭐 수요 곡선의 모양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놓고 보고요. 공급도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론인데요. 시장론 여기 조금만 쉬고 할까요?